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범호 감독이 10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패트릭 위즈덤 34, 기아, 과 맷 데이비슨 34, NC 다이노스 위 차이점을 설명한 것은 야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두 선수 모두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강타자, 즉 공갈포로 불리며 타격 능력에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의 성공과 팀 내 역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맷 데이비스는 KBO 리그에서 매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데이비스는 홈런왕에 오르는 등 꾸준한 장타력을 자랑하며 NC 다이노스와 단연 계약을 체결할 만큼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 몫을 해내면서 팀 공격의 중심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KBO에서의 적응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준다. 반면 패트릭 위즈덤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잔부상에 시달리며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즈덤 역시 미국에서 기대받던 강타자였지만 KBO에서는 데이비슨만큼의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 내에서 중요한 타격 자원으로 평가받으며 필요할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역할을 한다. 위즈덤의 경우는 부상 회복과 체력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범호 감독이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팀 내에서의 역할, 부상 관리, 그리고 KBO 리그 적응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데이비스는 강력한 파워히터로서 팀 전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반면 위즈덤은 부상에 대비하면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두 선수는 출신과 타격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KBO 리그에서 보여준 성과와 팀 내 영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선수의 상황과 노력, 그리고 팀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즈덤은 강력한 타격 능력과 뛰어난 파워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 중 한 명으로 2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외야 홈런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일 기준으로 슬러깅 지수, 장타율, 도 0.542로 4위에 올라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그가 긴 타구를 만들어내어 팀이 득점할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파워 지표만으로는 시즌 전반에 걸친 그의 실제 경기력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가장 뚜렷한 약점은 주자가 있을 때, 특히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의 타율이 매우 낮아 0.20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중요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팀 성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위즈덤의 경기력은 더욱 기복을 보였습니다.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타격을 시도하며 정확성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타율, 출루율, 클러치 능력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들었으며 팀 전체의 사기와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위즈덤 이 타고난 파워와 홈런, 장타율 같은 인상적인 기록을 가진 잠재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집중력과 중요한 상황 처리 능력을 개선해야 팀에 더욱 기여하고 더 완성된 선수로 성장하여 팀이 시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범호 감독의 평가를 보면 위즈덤과 데이비슨의 타격 스타일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네요. 위즈덤은 차분하지만 헛스윙이 많아서 컨택 능력에 한계가 있고 데이비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스윙을 하지만 오히려 파울이 적고 컨택률이 높아서 공격적인 스윙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투고 타적, 투수 우위의 저득점 경기. 가 심해진 올 시즌에도 데이비슨이 0.315라는 높은 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타격 능력과 장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스윙이 무조건 헛스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잘 조절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두 선수나 이범호 감독의 평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야구 관련 얘기도 해볼까요? 이범호 감독이 위즈덤과 같은 선수들이 데이비슨의 스타일을 본받아 더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헛스윙을 줄이고 장타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타격감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정확하고 꾸준한 타격 능력을 아직 안정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나 득점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은 타격감을 조절하고 자신감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좋은 타격감을 되찾고 타격 밸런스를 조절한 후에는 더 정확한 궤도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득점 상황에서의 성과도 개선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득점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기본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요한 순간의 압박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격 밸런스에 집중하는 것은 스윙할 때 발의 리듬, 자세, 손 동작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헛스윙을 줄이고 몸의 힘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기계적으로 타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적극적인 공에 대한 접근, 그리고 특히 경기마다 최상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발언은 한 선수를 두고 공격적인 타격 자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선수는 신중한 스타일의 타자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공격적인 타격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투수들이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까다로운 공을 던지기 때문에 초반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타격하려는 의식이 생기면 오히려 유인구, 변화구에 참을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이범호 감독은 단순히 공격적으로 치자는 것이 아니라 초반 카운트를 노리는 적극성이 타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수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전략적인 타격 변화를 유도하려는 감독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이 발언은 타격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적인 타격 자세의 중요성,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단순히 공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트라이크에 대한 반응,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스윙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좋은 타구이든 플라이든 적극적인 반응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플레이 타구의 가치, 인필드 타구라도 헛스윙이나 파울보다 낫다는 말은 최소한 경기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책, 내야 안타, 주자 진로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즉,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과감하게 승부하라는 메시지로 선수들에게 책임있는 타격 자세와 자신감을 주문하는 발언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발언을 바탕으로 해설글이나 칼럼 스타일로 확장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상황은 정말로 절박하다. 이제 외국인 선수 위즈덤의 포스트 시즌 등록 가능 날짜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이 시점에서 기아는 퇴로가 없는 상태다. 팀의 운명이 위즈덤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핵심 내야수 김도영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위즈덤이 3루 수비를 맡는 것이 사실상 팀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포지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팀의 공격과 수비,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에 있어서 위즈덤이 중심이 되어야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위즈덤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를 넘어 기아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의 활약 여부가 곧 기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팀은 그를 끝까지 믿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12일 대구 삼성전에서 위즈덤은 다시 침묵했다. 타격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고 팀 공격에 큰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점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다. 이대로라면 위즈덤의 부진은 포스트 시즌에서 기아가 어려움을 겪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포스트 시즌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위즈덤이 다시 살아나고 김도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기아는 충분히 반격할 수 있다. 현재 기아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지만 동시에 도전할 기회이기도 하다. 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기아 팬들 역시 위즈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선수와 팬, 구단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과연 기아가 위즈덤과 함께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서고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더욱 중요해졌다. 리버모 감독의 평가에 따른 패트릭 위즈덤과 맷 데이비슨의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리버모 감독님은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두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맷 데이비슨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선수 간의 차이점이 단순한 경기력뿐만 아니라 각 선수의 역할과 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트릭 위즈덤에 대해 감독님은 부상과 경기력 기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 경쟁 압박, 체력 문제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위즈덤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력에도 큰 도전이 되어 안정적인 중심 선수로서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맷 데이비스는 더 중요한 역할과 안정감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꾸준한 타격력은 팀 전략의 핵심이 되며 그의 안정성 덕분에 리 감독님은 팀 구성과 전술을 보다 견고하게 짤 수 있어 팀의 경기력과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타격 스타일과 적응력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데이비스는 KBO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유연성과 끈질긴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위즈덤은 아직 최고의 컨디션을 찾기 위한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KBO에서 성공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중요한 열쇠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저는 두 선수 모두 의료 지원,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팀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위즈덤이 회복하여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데이비슨과 함께 강력한 쌍두마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슨 역시 꾸준함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팀 내 중요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버모 감독님의 평가를 통해 저는 두 외국인 선수의 장단점이 잘 드러난 종합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팀 운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선수들 간의 협력과 성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팀이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